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성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사 기초회계 원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사 회계학 관련돼서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먼저 당연히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오락 게임을 할 때도 어떤 그 게임의 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런 전문직 시험의 경우에는 그 시험 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룰에 맞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그걸 알고 하는 거와 전략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합격 기간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감정평가사 회계학의 특징, 우리 1차 과목에만 회계학이 있고요. 그리고 총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보면은 재무회계라는 범위가 30문제,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말은 재무회계가 75% 정도 출제되니까 재무회계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30문제, 이론 말 문제가 10문제. 이것도 회계학 시험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1차 감정평가사 과목에 비해서 회계학이 가장 꽈락률이 높은 그런 과목이라 볼 수 있고요. 꽈락률은 무려 40%에서 60%의 꽈락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적을 때는 한 40%가 좀 안 나오는 한 30% 후반대가 나오고요. 좀 많이 나오면 60%가 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꽈락 40점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회계학에서 꽈락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과목 공부할 의미조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꽈락이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회계학 시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꽈락은 절대 맞으면 안 되면서 안정적인 60점 정도의 점수를 항상 시험이 어렵던 쉽던 확보할 수 있는 그 꾸준함과 안정성, 그게 합격의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갖고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또 이 괄락률이 높은 거는 계산 문제가 75%나 된다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다른 1차 과목들은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회계학은 어쩔 수 없이 계산화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계산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득점이 되지 않고요. 아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숫자라도 바뀔 테니까 바뀐 그 숫자하고 바뀐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 능력, 문제 푸는 능력까지 갖추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회계, 지금 우리 강의를 이루어질 건데 재무회계 한 국한이라 볼 수 있고요. 이 재무회계에서 한 문제 정도, 기초는 문제수로는 기초회계는 이 재무회계 3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한 문제 나오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회계학에서는 이 어떤 단계적인 게 필요해요. 그 단계, 기초 단계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회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 국어를 공부한다, 영어 공부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알파벳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기초회계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 알파벳 같은 거를 하는 게 기초회계.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에 있는 영어 문법이든 어휘든 아니면 독해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초회계는 가장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양력을 잠깐 소개해 봤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법학 회계학 복수 전공했고요. 대학원 회계학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 밀비스 고시학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감정평가사 회계학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밀비스 고시학원에서 2012년부터 해갖고 2016년 정도에 감정평가사 강의를 했었어요, 과거에. 예, 근데 제가 어떤 약간 거리적 요건이 가장 컸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하고 그다음 촬영하는 지역 그 당시에 신림에서 했는데 제가 동쪽에 살다 보니까 거리 너무 멀어갖고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때 강의를 좀 중단했는데 이번에 다시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뭐 감정평가사 관련돼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회계학을 더 쉽게 강의하고 여러분들 또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강의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학원, 뭐 관세사, 뭐 공무원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무법인 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제가 세무사 시험을 2006년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2007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메이저, 좀 큰 무대는 2009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강의 횟수로 본다면 뭐 10년이 훨씬 넘는 횟수고,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 뭐 관세사 거의 좀 유사한 그런 시험이라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뭐 10년 정도의 강의 경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강의 특징은 이제 이해 위주의 그다음 논리적인 강의를 추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학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 회계학을 배웠던지 아니면 다른 교수님 혹은 다른 강사한테 회계학을 배우신 분인데 난 과거에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해요. 왜? 이해가 안 된다면 응용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문제 푸는 스킬만 갖고서는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좀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난이도가 있으면 절대로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과락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적용하고 문제를 풀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설사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와도 그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해를 위주로 하는 강의를 추구한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학생일 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뭐 아예 문제를 못 풀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뭐 그런 학생이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회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만 외우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를 막 외워갖고 풀어갖고 그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득점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수학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예를 들어서 문제 유형들 내가 다 외워. 그래갖고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풀어.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일정 점수 이상 득점이 가능해야 하지만 응용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절대 못 풀거든요.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론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부터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바로 적용을 해서 이론을 듣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초회계 교재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초회계는 우리 회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이론. 결산 과정을 수락하고 있고요. 강좌는 12강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업용 회계학습의 출발선에 있는 초심자용 교재로 되는데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이제 윌비스 여기 한림법학원에서 제공된 재본교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재본교재를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래야 좀 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본교재를 이용해서 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력에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딴 얘기 하다 보니까. 뭐 가장 뭐 자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붕괴로 익히는 기초회계 원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회계 원리, 회계 원리 분야에서 판매 지수 뭐 1위로 한 10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10년 정도 있는 그런 교재다. 이 교재는 1년에 한 2만 권 정도 팔리는 교재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초와 관련된 회계의 원리,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회계학을 접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렵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얘는 그거를 수업용으로 좀 옮겨놓은 거, 이 내용을 수업용에서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최소한 요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무회계 혹은 중급회계라 부르죠. 재무회계를 듣는데 지장이 없는 선까지 배우는 기초과정의 강의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당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